사각형 그림. 이걸 이용해서 자, 라운디드 렉탱글 이런 걸 선택하면 자, 사각형 그리는 방법이 우리가 자,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해 주라고 보통 기본적으로 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 이 중에서 여기 옵션 중에서 자, 센터란 걸 이용해서 나는 가운데를 선택하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옵션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 센터 선택해주고 자, 쟤를 0,0에서부터 가운데로 잡고 자, 가로를 여기서 165인데 165의 반이면 얼마죠? 네? 160 잠깐만 계산기 자, 165를 반을 나누면 82.5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코너 원래 길이니까 82.5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여기가 86이니까 반이면 43 얘가 어디서 그려진 거야? 자, 모서리는 14 자, 얘가 왜 세워서 그려졌지? 여기서 그려져 버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그려져 봤어. 자,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요. 위에서 그려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서 0,0 기준으로 이거 센터 0,0 기준으로 뭐야 라운디드 센터 0,0 기준으로 이게 전체 길이 같은데 전체 길이를 주어주는 것 같은데 아까 165 전체 길이 165를 넣어보자고요. 165에 86 그러네. 전체 길이를 넣어야겠네. 그리고 모서리는 14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그리드를 좀 넓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쟤를 익스트루드란 걸 할 건데 우리가 여지껏 사용한 익스트루드란 명령을 주면 무조건 수직으로만 돌출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자, 옆에를 기울기를 하려면 또 깎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자,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 surface creation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자, 솔리드 크리에이션에 보면 여기 익스트루드 하는 거 있었죠? 자, 우리가 여지껏 썼던 건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였는데 그 옆에 거 보면 화살표가 있어서 눌러보면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트루드 방식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요거 익스트루드 커브 태퍼라는 방식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커브 태퍼. 익스트루드 커브 태퍼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태퍼란 것은 돌출되는 방향을 좁혀주거나 넓혀줘서 그러니까 외형, 옆면을 갖다가 기울기를 주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자, 요걸 쓰면은
첫 번째, select curve to extrude. 자, 요거를 도출할 거다 선택을 하고. 자, 엔터. 그러면 돌출을 얼만큼 할 건지 extrude distance 돌출 값이 나오고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드래프트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옆면을 경사를 얼마만큼 표현을 할 건지. 지금 얘는 기본이 5도로 되어 있거든요. 5도 경사가. 자, 5도 정도 경사를 주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가 밑으로 돌출이 되면 자, 이렇게 경사가 밑으로 생기고요. 얘를 위로 돌출이 되면 자, 위로 올라가면서 경사가 점점 좁아지고요. 그 돌출 방향에 따라서 자, 적용되는 경사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5도를 경사를 주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자, 밑으로 돌출을 시킬 건데 높이가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그래서 자, 40만큼 돌출을 시킬게요. 여기서 디스턴스를 얼마? 40인데 밑으로 돌출시킬 거니까 자, 밑에 방향으로 놓고 40 엔터. 거꾸로. 자, 얘를 마이너스 값을 줘야겠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40 밑으로 방향을 밑으로 돌출시킬 거니까 자, 마이너스 40.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경사를 줬어요. 아주 미세하게. 많이 말고 조금만. 자, 이렇게 경사를 줘서 이렇게 경사 각도를 가진 이런 육면체를 만들었어요. 모서리가 둥그런 거를.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얘는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자, 칸막이로 나눠져 있지만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바깥의 두께, 여기 두께를 보면 여기는 1.5예요, 두께가. 이 테두리 두께가. 테두리 두께가 1.5의 두께를 갖고 있으면서 안에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자, 그럼 여기 1.5 두께만큼 안을 파내야 돼.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예전에 썼던 방법이 있는데 뭐? 자, 두께가 없는 면에 두께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 뭐가 있었죠? 서페이스 옵셋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자, 분해를 하면 면이 다 나눠져요, 이렇게. 그럼 윗면 지워버리고 자, 이거하고 밑에 면을 선택해서 다시 조인하면 자, 위에 면만 없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얘를 자, 서페이스 옵셋 얼마? 1.5. 자, 얘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1.5. 뭐야? 서페이스 옵셋이 왜 이래? 옵셋 서페이스 맞는데? 아닌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구나. 명령어를 잘못 썼구나. 자, 얘를 디스턴스 1.5 하면 자, 바깥쪽으로 할 건지 안쪽으로 할 건지 자, 요거 정하는 거죠. 안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걸 쓰면은 옵셋이 되면서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튀어 올라가요. 약간 튀어 올라가요. 옵셋이 되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값이 안 변해요. 그냥 요거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값이 동일한 길이 값이 1.5만큼 줄어드니까 얘가 약간 올라가 버린 거예요. 1.5만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평평하게 안 나오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와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평평하게 깎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7.0이 아닌 옛날 버전에서는. 근데 자 7.0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냐 하면 아까 우리 자 뚜껑 날리기 전에 그냥 이제 익스트루드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솔리드 툴에 보면 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쉘. 자 요거 이렇게 생긴 명령이 있어요. 쉘이라는 명령인데 그냥 단순하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는 그러는데 자 얘의 특징은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뚫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막혀 있는 형태, 즉 솔리드 형태의 물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여기 이제 7.0에만 있는 기능인데 쉘 하면 두께 값을 티크니스 두께 값을 얼마 주겠냐? 1.5만큼 두께를 주겠다. 그리고 자 얘를 선택 그리고 부터 그럼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가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폭파시킨 물체는 선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솔리드 물체만 돼요. 뚫려 있는 면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릇 모양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그 어떤 모양도 다 가능해요. 쉽게 얘가 그냥 이건 사각형이니까 쉬운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내가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켰어. 아까처럼. 자, 익스트루드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있게끔 익스트루드 시켰어요. 더군다나. 근데 요거를 이것처럼 그릇을 만들고 싶다. 이 안에가 뚫려 있는 형태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쉘, 자, 두께 값을 뭐 한 3 정도 주고 자, 얘를 선택해 주면 알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 자,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양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조건은 무조건 솔리드 물체여야 된다. 그러니까 즉 뚫린 부분이 없이 다 막혀 있는 물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동그란 공의 형태 잘라가지고 두께 만들었었잖아요. 걔도 이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두께를. 위에를 막은 다음에 위를 막아서 조인시키면 하나의 덩어리 물체가 되겠죠. 막혀있는. 그걸로 쉘을 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 안에 칸막이 만들어야죠. 칸막이를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자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라인 프롬 미드 포인트라고 해서 자 캐드의 X라인처럼 좌우로 그려지는 거. 자 0,0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좌우로 그려질 수 있는 거. 자, 얘를 하나 그리는데 자 얘는 위쪽으로 자 60 정도 선 잡아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세로. 그리고 자 가로로 이번에는 자 0,0에서 가로로
자, 100 정도 잡아서 가로로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렸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지금 요 선을 하나 그린 거고 요 선을 하나 그린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 40일 떨어져서 칸막이가 하나 더 있고 40일 떨어져서 칸막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위치와 요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씩 더 만들 거예요. 어떻게? 자, 요거를 요 선을 옵셋 시킬게요. 얘를 옵셋 얼마만큼? 디스턴스 41만큼. 자,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직선 3개, 수평선 하나.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요 칸막이가 자, 요 꼭대기에서 4.8만큼 내려가서 여기에만 존재를 해요. 자, 요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칸막이의 위치를 잡으려고 한 거라서 자, 요걸 선택하고 자, 얘를 프론트에서 자, 건버를 Z축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뜬다고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4.8 밑으로 좀 더 내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런 칸막이를 만들 건데 자, 요런 칸막이를 만드는 명령어 중에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자, 우리 아까 썼던데 여기 가면은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립이라는 거. 자, 요것도 7.0에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립이라는 거. 자, 립이라는 명령인데 자, 얘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3차원 물체가 있고 자, 2D를 그려놓으면 2D에서부터 3차원 물체까지 형상을 긋다가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내가 원하는 물체에서부터 2D 선까지 돌출되는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칸막이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물체의 칸막이 만들 때. 자, 지금 얘가 칸막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갖고 익스트루드 시키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옆에 면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자, 옆에 면 만나는 부분은 기울여서 그려야 돼요. 돌출시키면 수직으로 돌출되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또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 면은 돌출이 그대로 기울어서 되고 한쪽 면은 수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거는 양쪽 면이 기울어지지 한쪽 면은 기울어지고 한쪽 면은 수직으로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으로 그리면 또다시 뭔가를 수정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립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 자, 얘는 내가 만들어 놓은 3차원 물체의 모양 어떻게 생긴 모양이든지 상관없고 그 모양에 맞게끔 내가 그려놓은 2D까지 돌출을 시켜서 모양을 만들어준 거야. 칸막이 모양.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 자, 세로로 돼 있는 칸막이는 두께가 1이고요. 가로로 큰 칸막이는 두께가 1.5예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어야겠네. 두께가 틀리니까 일단. 자, 여기서 립 하면 여기 디스턴스 거리값이 나오는데 요게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두께. 그래서 자, 쟤를 자,
여기서 만들겠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잘 보세요. 다시. 자, 립. 자, 거리값은 1이에요. 그리고 자, 요 물체를 알죠? 요 선까지. 자, 요 선까지 엔터. 자, 요 물체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물체 사각형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줘요. 자, 다시 요 선까지부터 자, 요 물체에서부터 요 선까지 요 물체에서부터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수직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내가 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얘를 익스트루드 시켜서 자, 요거를 쉐를 주고 자, 두께를 뭐 한 2만 주고 자, 얘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자, 칸막이도 그러면 자, 이렇게 휘게 만들어 볼게요. 직선이 아니라 자, 얘가 자, 요만큼 내려와 있다. 요 정도. 자, 요 상태라고 한다면 자, 자, 두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두께 한 5만큼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 거다. 엔터. 어떤 물체에서? 이 물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 자, 여기 만나는 부분, 요 두께, 자, 여기 만나는 부분. 자, 알아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자, 요것도 수직이 아닐 것이고. 자, 요렇게, 뭐, 칸막이 형태의 벽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립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가로는 더 두꺼우니까, 자, 립. 이번에는 1.5. 자, 여기까지 엔터. 어떤 물체? 이 물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긴 두껍고 여긴 얇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몸통.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거. 자, 얘만 전체 다 선택하지 말고 얘만 일로. 그래서 잠깐 숨기면. 자, 여기 2D는 남죠. 자, 2D랑 겹치면 나중에 선택하고 그게 불편하니까 자, 따로따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려고 레이어를 쓴 거예요. 어제도 레이어를 썼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 하면 두 번째로 자,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요거 손잡이 모양을 만들자고요. 얘가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랑. 그러니까 요거 위에다가 자,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칸막이 위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두께가 1.5니까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가로로 얼마를 줄까? 한 50 정도. 세로로 1.5.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줄까요? 요 사각형 선이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자, 요거를 요 만든 물체를 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익스트루드 요걸 이용해서 돌출을 하나 시킬게요. 위로. 얼마만큼 한 35 정도만 살짝만.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하나가 돌출이 되겠죠. 자, 얘를 몸통으로 옮겨놓고 자, 이물체 따로 이물체 따로니까 얘하고 얘하고 붙일 거예요. 붙일 건데 자, 요것도 3차원 물체, 요것도 3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조인으로는 붙일 수가 없어요. 조인으로 붙일 수 있는 건 선, 면은 붙일 수 있는데 3D 물체, 3D 물체는 조인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붙인다? 여기서 유니온, 합치기. 그래서 자, 유니온 이물체하고 이물체하고 합치겠다. 이렇게 합쳐져요. 이런 모양.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자,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여기도 둥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 둥그렇게 만들 때는 뭐, 자, 여기에 필렛 엣지, 자, 반지름을 얼마? 한 12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를 둥그렇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자,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만드세요. 2D도 없는 상태, 여기 처음 상태에서 자, 여기서 더플리케이트 엣지로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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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만 선택을 했어요. 더 선택하면 더 생기는데 자, 밑에 건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부터 그러면 이렇게 2D가 생긴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조인 합쳐서 하나로 그럼 이렇게 2D가 생겨요. 2D 선. 자, 요 선을 자, 옵셋을 시킬게요. 옵셋. 자, 거리값은 5. 얘를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 생겨요. 이 커브가. 자, 이 바깥에 있는 커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쟤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요 모양을 자, 미러시켜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으로 미러시켜갖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근데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자, 조인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와이어 컷이란 걸 이용해서 자, 와이어 컷. 자, 방법은 2D를 먼저 선택하고요. 기준이 되는 2D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르거나 뚫을 물체를 선택. 엔터. 그러고 나면 자, 얘가 돌출을 시켜서 자르거나 뚫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자, 보스 사이드를 예스로 했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자, 이만큼 돌출을 시켜서 얘를
디스턴스 하는 거랑 같은 위치.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뚫려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 자, 얘를 뭘 쓸 거냐 하면 2D 명령어 여기 커브 툴에 보면 자, 매치 커브라는 게 있어요. 매치 커브. 자, 커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데 부드럽게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매치 커브. 그래서 얘하고 선택해 줘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변해요. 요거 모양에 맞춰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최대한. 근데 자, 너무 찌그러졌으니까 자, 요게 요 커브에 탄젠트 역할이 되도록 접선이 되도록만 커브 값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변해요. 최대한 얘가 정확하게 잘 들어맞도록 각이진 형상이 거의 없어지도록 탄젠트와 탄젠트로 놓고 자, 오케이 해주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부분이 최대한 완만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곡선과 직선을. 자, 그래서 자, 얘하고 얘를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조인을 시킬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릴 거예요. 합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다시 조인해서 하나로 합칠게요. 요 위에 거 선을. 자, 미드 포인트 잡으려고 그랬던 거라서. 그리고 자, 얘를 갖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걸 따라서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원네일 투레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네일 투레일을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자, 얘가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 얘는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죠? 한 바퀴 삥 도는 거라서 우리가 한 바퀴 도는 명령어 리볼브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삥을 돌려서 동그란 물체 만들 때 썼던 거. 자, 리볼브처럼 한 바퀴 삥을 돌 거예요. 근데 얘가 리볼브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리볼브를 쓴다고 했어요. 자, 얘는 위에서 보면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돌리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그랗게 돌리는데 요거를 따라서 돌아가나요? 요거를 따라서. 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볼브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어디가 있니? 자, 여기 리볼브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자, 요 리볼브 말고 이제 잘 봐야 될 게 자, 이 리볼브라는 명령을 쓰는데 자, 특이한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얘를 선택을 하면 리볼브 명령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얘를 선택을 하면 레일 리볼브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명령어인데 제가 첫날 얘기를 했어요. 라이노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을 하냐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다르게 적용되는 명령어들이 있다고 했어. 자, 얘가 대표적인 거야. 대표적인 거. 우리가 쓰는 명령어 중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자, 리볼브, 레일 리볼브예요. 쓰는 방식은 리볼브랑 똑같아요. 물체 선택해주고 축 설정해주면 돼요. 근데 레일을 하나 더 선택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자,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해주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셀렉트 프로파일 커브. 자, 프로파일. 자, 경로를 선택하고요. 아, 경로가 아니라 따라 움직이는 모양을 선택하고요. 요거. 그 다음에 레일. 따라 움직일 경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축이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통을 딱 하면 자 여기에 딱 들어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자 얘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두께가 살짝 있잖아. 두께를 만들 거예요. 자 얘도 쉐를 주면 아니 얘도 설펠 옵세이스를 주면 약간 또 약간 윗부분으로 돌출돼 나오니까 자 요거를 자 이제 요 2D는 지워버리고 자 2D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요 면만 남았는데 자 요 위에 부분을 막아버릴 거예요. 막아서 얘를 3차원 물체로 만들 거예요. 솔리드 물체로. 여기에 보면 Surface from Planar Curve 자 요 위에 자 여기를 막겠다. 그럼 이렇게 막혀요. 그러면 요거하고 조인을 시켜버리면 이제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 그리고 얘를 솔리드가 됐으니까 뭘 해줘요? 쉘 두께 1.5. 자, 요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두께를 갖고 있는 3차원 물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쉘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렇게 면이 많이 쪼개져서 좀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요 면들을 좀 합쳐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겠다. 자, 아까 저쪽에서 이제 필렛이 안 된 이유도 자, 면들이 너무 쪼개져 있어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대신 얘는 같은 평면에 있는 면들만 가능해요. 같은 평면이 아닌 경우, 곡면인 경우에는 안 돼. 그러니까 평평한 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명령이 있냐? 여기에 자, 이런 게 있어요. merge to corporation face라고 해서 자, 얘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면을 자, 하나의 면으로 첨부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면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요 면과 자, 요 면을 그럼 이렇게 합쳐지면서 면이 좀 깔끔해지죠. 자, 요 면과 다시 자, 얘를 요 면과 요 면 다시 요 면과 요 면, 요 면과 요 면, 이 면과 이 면. 자, 이거와 이거. 그럼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여기면은. 뭐 정리 안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명령어 쓸 때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점을 없애주는 개념이구나. 여러 개를 선을 그냥 한 점으로 만드는 점이 아니라 면이요, 면.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면이 있으면 요걸 숨겨주는 거라고요. 합쳐주는 거라고요. 이건 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위에서 다시 한번 자 다시 모서리 둥글게 하는 렉탱글 자 센터 0,0 가운데서 자 이번에는 가로로 쟤를 얼마 줄까 얘를 아까 70 정도 줄까요? 뭐를 70 정도
세로로 한 6.5, 7 정도? 7 정도 줄까? 그리고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하나 생기겠죠? 자, 얘를 그리고 옵셋을 하나 할게요. 자, 1.5만큼 안쪽으로. 선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얘를 밑으로 마이너스 4.8만큼 하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 자, 밑으로 마이너스 3.5만큼 조금 내려갔어요. 자, 원래는 자, 요 두께가 얼마예요? 1.5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8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3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내린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그래서 자, 얘를 자, 요 바깥에 거를 익스트로드 할게요. 자, 위로 한 4만큼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살짝. 그래서 자, 얘하고 합칠 거예요. 유니언. 자, 요거하고 자, 요 물체하고 합치면 자,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다시 요걸 기준으로. 자, 디퍼런스를 써도 되고 자, 솔리드 우리 와이어 컷 다시 한번 써볼까요? 와이어 컷. 자, 2D 선택. 엔터. 자, 물체 선택. 엔터. 자, 방향은 자, 위아래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 자, 얘를 몸통을 꺼내면 여기에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자, 몸통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뚜껑 부분을 한번